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57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의 중단원 7단원과 8단원 내용 같이 볼 거예요. 첫 번째 주제, 세계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변화하다. 두 번째, 분단된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다. 이 두 가지 주제 배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세계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변화하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외환위기의 발생과 극복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너네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들어봤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 지금 할 건데 외환이 뭐냐면 그 다른 나라와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모든 그 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겪은 거, 외환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런 돈 같은 것들이, 이런 수단들이 부족해져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겪은 거를 외환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외환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재벌도 등장하게 되고 대기업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이 소수의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식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시장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개방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마구잡이로 확장을 합니다. 어차피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조심성 있게 막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과감하게 여기저기에 막 투자하고 과감하게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너 이거 이거는 약간 너무 위험 요소가 큰데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의 감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 정부가 시장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계속 경제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997년에 그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먼저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쳐요. 경제가 막 흔들려. 근데 그걸 봤던 당시에 외국의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경제가 흔들리는 거 보면은 조만간 한국도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한국에 있던 외국 투자자들이 이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돈 있잖아. 이런 것들 대규모로 회수를 해가 대출해줬던 거를 회수 가져가 버려. 근데 이들이 가져갈 때 외국 사람들이니까 뭐 달러 같은 것들로 가져갈 거 아니야. 달러가 대표적인 외환이거든. 달러 같은 걸로 다 가져가고 외환으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외환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이제 고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여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늘려가고 있었냐면은 주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거나 이런 시기였는데 당시에 투자자들이 다 대출 회수해가고 외환으로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각종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외국 돈을 사용을 했을 거 아니야. 외환을 사용을 했을 건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빌린 돈도 있단 말이야. 그럼 외국 돈으로 갚아야 돼. 근데 지금 외환이 지금 고갈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되는, 망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연쇄적으로 부도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뉴스를 보면은 하루아침 하루마다 맨날 기업이 망했다는 이런 뉴스가 떠. 한신공영이라는 곳에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우리가 관리 못한다. 사상 최대 부도. 기아가 사실상 이때도 부도되고 산미라고 되게 유명했던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부도하고 쌍방울, 거평, 미도파, 혜태제가, 대우 막 이런 애가 진짜 하나하나 온갖 대기업들이 다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 정부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외환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97년 말에 당시 김영삼 정부 때였거든. 김영삼이 이제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금융적으로 구제 좀 해줘, 도와줘. 우리가 외환이 없어 지금 이라고 하면서 당시 어디에 요청을 하냐면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어. 여러분들 개인이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잖아. 근데 국가가 돈이 없으면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리거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 이제 구제금융을 요청을 하게 되면서 긴급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신문도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당시 신문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루걸로 계속 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당시에 기업들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거는 노동자들의 월급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을 해요. 해직을 시키는데 그게 정리해고제라고 하지. 정리해가지고 해고를 하는 거, 정리해고제. 그리고 정직원으로 본인의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뽑은 사람들로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력을 조달을 해와가지고 계약직처럼 쓰는 게 있어. 그걸 근로자 파견제라고 하거든. 근로자를 파견 온 사람들로 해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 정직원들한테는 매일매일 매 달마다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근데 파견 온 근로자한테는 딱 그 기간 동안만 주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게 그 돈이 덜 들겠죠. 이런 것들 실시하면서 노동자들 굉장히 대량으로 해직이 되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도산하게 됩니다. 도산도 망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일해 가면서 부를 창출을 하는 반면에 완전히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해버리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IMF에서도 한국한테 이런저런 요청을 해요. 너네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외국 자본 들여오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외환위기를 극복을 해 나가면서 IMF한테 빌린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 그 극복했던 과정 한번 볼게. 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회사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야. 이 회사의 구조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식으로 조정을 하고, 또 그리고 이때 구조 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잘라요. 이 인력은 필요가 없네. 조정해 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유치를 해오고, 부실한 기업이나 은행 통폐합하고, 그리고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목표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민영화하는 거죠. 민간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민간 기업들은 수익 창출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잖아. 그래서 공기업들도 민영화 시켜가지고 일단 이익을 창출하게끔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도 근무후기 운동이라는 거 참여하면서 우리의 단합력을 보여주면서 IMF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당시 금은요,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수단이야. 달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 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빚을 갚자라고 한 거지. 마치 여러분들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처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라사랑 근무후기 접수 창구, 뭐 각 동사무소나 은행이나 요런 데 접수 창구가 있어가지고 요런 거 금 가져오면 기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갚는 걸로 사용을 하고, 집에서 온갖 뭐 폐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괴라든가 금송아지, 금거북이 이런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국가의 빚을 갚겠다고. 우리의 단합력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게 빌렸던 외환을 이제 이 지원금을 조기에 상환을 합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거의 4년 만에 상환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분단된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마지막 문제는 거의 99.9% 이 통일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각 정부마다 통일정책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먼저 첫 번째로 남북의 갈등 한번 볼게요. 남북의 갈등,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복 이후에 서로 다른 체제의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 그 다음에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 1950년에 터진 이후에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밑에 보시면 6.25 전쟁 이후에 이런 식의 포스터가 우리나라에 막 붙어져 있었어. 명심하자 6.25라고 하면서 북한 사람은 이렇게 무슨 도깨비처럼 표현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람이 진짜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털 달린 도깨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어린애들도 되게 많았대. 완전히 서로 적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면 정부 때 여러분들 4.19 혁명 기억나시죠? 이승만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장면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 이 4.19 혁명 이후에 대학생과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 정부에게 우리
통일을 해야 된다. 이 통일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라고 하면서 당시에 장면정부 시기에 통일, 운동, 모습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 장면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정착시켜야 된다. 선민주, 앞선 자야, 앞서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내세우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통일은 나중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당시에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이런 민주 인사들, 진보 세력들 굉장히 많았다고 했어.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죠.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도 먼저 건설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설은 경제적 발전이야. 먼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통일보다는 경제 발전에 훨씬 더 주력을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리고 반공정책,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굉장히 강력한 반공정책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뭐 북한과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거 읽기만 해도 국가에서 잡아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런 식의 정책을 유지를 하죠. 이러한 가운데 1968년에 얘들아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져. 그게 뭐냐면 울진은 지금의 경상북도야. 삼척은 강원도예요. 이 경상북도 울진과 그다음 강원도 삼척에 무장한 간첩, 무장은 무기를 갖췄다는 뜻이지. 무기를 갖춘 간첩이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해. 울진 삼척 무장 간첩 침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간첩의 숫자만 120명이었어. 이 120명의 간첩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 무기를 들고서 오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남북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겠죠. 당시에 이 울진과 삼척으로 침투했던 이 무장 간첩들 실제로 우리가 다 잡아다 이제 사살을 하거든. 당시에 사살당한 간첩의 모습들도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남북 관계를 봤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변화하게 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배웠죠? 1970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잖아. 앞으로 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즉, 이제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싸워도 미국은 군사 보내지 않겠다 이 소리잖아. 이거는 즉 우리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어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이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 이 대립 냉전이 완화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이런 흐름에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남과 북의 그 적십자라고 하는 민간 기구가 있어. 이 민간 기구가 뭐냐면은 그 전쟁 중이나 이런 때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 때 다친 사람들 간호해주고 구조해주는 그런 단체거든. 이 남과 북의 적십자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대표가 만난다? 아무리 민간 기구의 대표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근데 이제 냉전이 완화되니까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회담이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이 1972년에는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잖아. 이거 우리 배웠었죠. 통일은 자주적으로 우리 힘으로 하겠다. 평화적으로 하겠다. 민족이 대단결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통일 원칙을 담은 7월 4일에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박정희 정부 때 1972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하고 있는 당시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모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체크해나 해결해야 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평화적 체크.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민족적 대단결 체크.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7.4 남북공동성명, 이 정부는 박정희 정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전두환 정부 때는요,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고요, 예술 공연단도 방문하게 되는, 남과 북에 교환해서 방문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1985년의 일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40년 만에 찾는 혈육, 뜬 눈으로 지샌 밤 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하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는요, 북방외교를 추진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이제 북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북방은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북한 이런 곳이잖아.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 즉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를 하는 거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소련이라든가 중국과 우리 외교하게 되고 그리고 1991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고 1991년의 일이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남과 북
같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내용, 이 문서가 담긴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해요. 이걸 채택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협력하겠다,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 이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입니다. 자, 밑에 있는 당시에 그 신문도 나와있죠. 합의서 역사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개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도 1991년의 일입니다. 물론 북한은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남북교류의 진전 한번 볼게요. 김대중 정부 때의 일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라고 해서 이거를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햇볕 정책, 나그네 옷을 벗긴 거는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잖아. 북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이런 모션을 많이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햇볕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러면서 이때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의 2인자들이 모였다면 이제는 완전 1인자들. 남한은 대통령, 북한은 국방위원장 이렇게 만나는 대표들이 모인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이제 개최가 되는 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야. 이거 많이 나오거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하면 김대중 정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당시에 북한의 정상이었던 김정일 그리고 남한의 정상이었던 김대중이 서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만나가지고 뭐를 했냐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남측에서 제시한 안이 있고 북측에서 제시한 안이 있어. 근데 이거 서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버무려가지고 통일해보자. 이런 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한 이후에 이제 남북한에서 이산가족 방문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경의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가 있는데 그 중간이 끊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복구를 합니다.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 남한에서는 이 문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봉동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끊어져 있었거든, 이렇게가. 근데 여기를 연결하는 이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개성 있잖아. 이 개성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 고구려 수도 개경 거기거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우리나라랑 가까운 곳이야. 여기에 공업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이거 개성공단이라고 해요. 이거 건설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 기술력은 남한의 기술력을 쓰고 그리고 노동자는 북한의 노동자를 써가지고 남한은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북한은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자를 제공을 하는 거고 이러면서 여기서 공업단지를 건설을 하는 거 추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북한이 막 핵 개발하고 무력 도발하고 이러니까 그 박근혜 때 2016년인데 그때 이제 개성공단 이제 가동을 중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째니? 16년이니까 거의 한 7년째 이 개성공단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요, 제2차로,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들 1차는 김대중, 2차는 노무현이야. 자, 이것도 선지로 나오더라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하면 요거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일, 이렇게 모습 보이죠. 그리고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 채택을 하고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6.15 남북 공동선언이랑 비슷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북한이 계속적으로 군사 도발을 지속을 하면서 2010년에는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죠.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이웃이야, 우리한테는. 같은 민족이라고는 해도 이게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금강산 관광도 이제 중단이 되고요. 굉장히 이제 대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개성공단도 폐쇄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그리고 6.25 전쟁도 이제는 완전 끝내버리겠다, 종전선언까지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김정은이 이제 또 뒤통수를 치면서, 진짜 북한은 믿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같은 민족인데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죠. 자,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들 한번 통일정책 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워놔야 되는 부분은 박정희 때, 노태우 때, 김대중 때, 이렇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영상 멈추고 학습지 뒤에 하고 오세요. 자, 다 하고 오셨죠? 이제 키워드 빙고 바로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외환위기 체크. 외환위기 여러분들 아시죠? 외환이 부족해져서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한 거 1997년이야. 자, 바로 김영삼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체크. 김영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지니까 어디에 긴급자금을 지원을 받았어? 바로 국제통화기금 혹은 IMF 체크. 자, 그러면서 이 IMF 외환위기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 굉장히 심화됐다고 했죠. 사회 양극화 심화까지 체크.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했던 게 바로 근무후기 운동 체크. 근무후기 운동 들어가면 다 맞다고 하세요. 자, 이제 통일정책 한번 볼게요. 박정희 정부 체크.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 7.4 남북 공동성명 체크.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체크.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체크.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혹은 남북 기본 합의서 체크.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의 정책을 햇볕 정책 체크. 그리고 이때 금강산 관광 시작 체크. 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체크.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혹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김정일이랑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발표했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 체크.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이 되죠. 개성공단 건설 추진 체크.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줄 빙고 됐으면은 참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 콕콕은 전부 다 이제 기출문제들이야. 기출문제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밑줄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부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들어봤는데, 이 통일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얘들아, 7.4 남북 공동성명 하면은 이건 당연히 박정희 정부 때네요. 박정희 정부 때고, 이때는 1972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이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통일하려면 모든 거 다 새로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10월 유신 단행해가지고 유신헌법도 선포를 하잖아. 그지? 자, 당시에 그러면은 상황이 박정희 때니까 정답 1번 되겠죠.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홍범 14조가 반포된 거는 제2차 가보개혁 때네. 제2차 가보개혁. 1894년. 자, 그 다음에 4.4.5.1 개헌이 단행되었다. 4.4.5.1 개헌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승만이 본인이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2번 바꾸잖아. 그게 첫 번째가 뭐였어? 발췌개헌이었고, 두 번째가 4.4.5.1 개헌이었지. 발췌개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였고, 4.4.5.1 개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삼성금지조항 요거 개헌하는 거였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가 발표되었다. 4.13 호원조치는 이거 얘들아 전두환이 한 거잖아. 전두환. 대통령 간선제 안 바꿔줄 거야. 그대로 이거 헌법 지킬 거야. 라고 했던 거. 전두환이 했던 거고, 요거는 어떤 사건이랑 관련 있냐?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 있는 거지. 이 4.13 호원 조치하면서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막 시위하는데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고서 이제 사경을 헤매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6월 민주항쟁 이제 엄청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요건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때죠. 반민특위 그래서 만들어지고, 이거는 연도도 알면 좋겠다. 1948년 이건 9월에 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밑줄 친 채택이 행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지금 여기 밑줄이 안 쳐져 있죠? 요거예요, 요거. 채택, 요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이는 남북이 쌍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립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관해 합의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 얘들아,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이랑 남북 기본 합의서 하면 이거 당연히 누구 때야? 노태우 때잖아. 노태우 정부 때. 이거 외워놓으라고 했죠. 노태우 정부 때.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그지? 자, 그리고 4.19 혁명은 1960년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삼성개헌은 1969년,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12.12 사태는 1979년, 이제 박정희가 11.6 사태로 죽은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같은 하나회, 얘네들 신군부 세력들이 권력 잡은 거, 이거 12.12 사태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전두환 때잖아, 그지? 1987년 전두환 때. 개성공단 착공은 이거 개성공단 착공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소리거든. 이거는 2003년인데 2003년인 걸 몰라도 김대중 때인 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아, 이거 노태우 정부 때니까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 마에 들어가야 되겠지. 전두환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잖아. 그러니까 전두환 6월 민주항쟁 다음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한국사 한번 볼게요. 가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다. 한국과 소련이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대. 이거 북방외교인데? 북쪽에 있는 소련,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공산주의 국가랑 외교관계 맺는 거 북방외교라고 했잖아. 자, 북방외교를 하기로 했다. 소련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2년 전 서울올림픽 때 2년 전 서울올림픽은 1988년 88올림픽이잖아. 그럼 지금은 언제라는 소리야? 2년 전이니까 88, 89, 90이니까 1990년. 자, 소련 대표단에게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 이걸 다 떠나서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고 북방 외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야. 자, 그리고 나를 볼게.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이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잖아. 2000년. 누구 때야? 김대중 정부 때. 자, 남과 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고 북측과의 협의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 몰라도 최초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6.15 남북 공동선언하면 김대중 정부인 거 알아야 되겠죠. 연도를 몰라도 노태우 정부랑 김대중 정부 사이에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겠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1991년에 있었던 일이잖아. 노태우 정부 때.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지 볼게. 자,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1972년 유신헌법 에 나와 있는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 뽑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가 99.9%로 당선되고 막 이랬잖아.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정전하기로 한 거 1953년. 이승만 정부도 쏙 빼먹고 안 했지. 왜냐면 이승만은 계속 정전하는 거 반대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준다고 하니까 이 정전협정 지킬게 이렇게 했었잖아.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체결한 거죠. 그 다음 한일국교 정상화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거는 1961년부터 했던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이거에 반대하면서 막 6.3 시위 일어나고 막 이랬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선언의 결과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언이 요거. 밑줄을 다 안 쳐놨죠? 눈물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분단 이후 최초로 열렸다? 아까도 말했잖아. 최초.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간
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열렸다라고 하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자 보시면 이 결과로 옳은 것은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휴전, 정전 같은 거잖아. 이거 방금 봤던 두 번 쓰기 싫다. 1953년 이승만 정부 때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우리 정부가 세워지기도 이전에 있었던 건데 1945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고 남북한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거는 1991년 누구 때야?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자,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되었다. 바로 요거죠. 왜냐면 김대중 때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선언에 따라 이 선언이 여러분들 6.15 남북 공동선언이잖아. 6.15 남북 공동선언에 결과 경의선 철도 복구되고 개성공단 건설 추진되고 우리 방금 봤었어. 그러니까 4번 통일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거 1972년 누구 때야? 너무 쉽죠?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때. 이것도 옆에 선지 나와 있지만 또 적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통일 정책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2019학년도 평가원 문제잖아.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번 수능 때 이렇게 선지가 똑같은 게 또 나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디딤 영상 1년간 전부 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사 끝이에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